네, 안녕하세요. C 언어 강의 제 4강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printf에서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escape sequence, 줄바꿈, 홈키, 탭키, 그 다음에 백스페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자열의 끝을 알려주는 널 문자, 이 5가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printf에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숫자를 찍을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 강의부터는 뭔가 진수, 진법의 변환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잘 잡고 있으셔야지 헷갈리지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진법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셨다가 인터넷 같은 데에서 자료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대충이라도 개념을 잡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다들 진법에 대해서는 익숙하다라는 가정 하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컴퓨터 공돌이들 보면 뭐 0과 1밖에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퓨터는 모두 그 기전은 0과 1로만 이어져 있어요. 참 아니면 거짓 이 두 가지로만 조합을 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는 이 0과 1을 나타내는 비트 단위입니다. 이 비트는 0 아니면 1, 이 두 가지 숫자밖에 나타내지 못해요. 얘를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진법으로 나타내면 이진법이 되는 거죠. 이진법의 가장 작은 단위가 이 비트입니다. 이 비트가 8개가 모이면 한 바이트가 되고요. 이 한 바이트부터는 아마 다들 익숙하실 거예요. 이 바이트가 2의 10승계가 모였다. 그러면 얘는 1kB가 되는 거고요. 1kB가 2의 10승계 모였다. 그러면 1MB가 되는 거고요. 1MB가 10승계에 모였다. 얘는 1GB. 그 다음에 기가바이트 다음에 요새 많이 쓰는 1TB가 되는 거죠. 십진법에서 1K라고 하면 흔히들 100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유념해 두실 거는 이 컴퓨터 세계에서 1kB는 2의 10승 바이트, 즉 1024 바이트라는 점, 십진수와 다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컴퓨터의 기본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8비트 다 2의 10승 다 이진수죠. 그래서 이진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진수에서 이제 나아가서 8진수, 16진수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8진법은 8은 2의 3승이고요. 16은 2의 4승이죠. 이 진수에서 굉장히 긴밀한 상관관계가 나옵니다. 일단 8진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8진법은 한 자릿수가 0에서 7까지 총 8가지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 진법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법은 한 자리에서 0 아니면 1밖에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근데 이 0과 1을 가지고 그 이상의 수 3, 4, 5, 6, 7 8진법은 특히 최대 7까지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8진법의 한 자리 최대 7까지 표현을 하려면 이진법 비트가 총 몇 비트가 필요할까요? 3비트가 필요하죠.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은 2의 3승이기 때문입니다. 뭐 경우의 수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죠. 진짜 그런지 한번 봐볼까요? 0부터 7까지 한번 이진수로 나타내 봅시다. 0, 1, 2는 10, 3은 11, 4는 100, 5는 101, 6은 110, 7은 111. 0부터 7까지 8진법으로 썼을 때 0부터 7까지가 한 자리를 나타내는 건데 얘를 이진수로 바꿨더니
최대 몇 비트가 필요하다? 세 자리, 즉 3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팔진법의 팔진수의 한 자리는 이진수의 세 자리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즉 3비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16진수, 죄송합니다. 16진법 얘는 0부터 F까지 16진법 같은 경우에는 0부터 15까지 한 자리에서 나타내야 되는데 9 이상으로는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대신하죠. 그래서 A는 10, B는 11 이렇게 해서 F15까지 총 0부터 15 16자리 16가지 숫자를 가지고 한 자리를 표현합니다. 얘는 이진수로 이진수 1, 0으로 나타내려고 하면 몇 자리가 필요할까요? 똑같은 원리로 총 4비트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2는 2의 4승이 16이기 때문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0, 1, 1, 0 쭉쭉쭉쭉쭉쭉 나가서 15까지 1111 계산해보면 1111 이진수 1111이 10진수로 15거든요. 15고 얘는 16진수로 하면 F가 되는 거죠. 진짜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6진법은 그러면 똑같이 16진수의 한 자리는 이진수의 네 자리, 즉 얘는 4비트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법에서 8진법, 이진법에서 16진법 이 왔다 갔다 하는 계산이 여기에서 이제 이 원리에서 착안을 하는 건데요. 원래 중학교 때 가르칠 때는 이 10진법 말고 다른 N진법끼리의 변화는 이진법을 10진수로 바꿨다가 10진수를 16진수로 바꾼다. 아니면 이 16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바꿨다 8진수로 바꾼다. 이렇게 복잡한 관계 연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우리는 이 이진수, 8진수, 16진수만큼은 이 비트의 원리에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진수를 임의로 막 적어볼게요. 네, 이게 랜덤으로 그냥 손 가는 대로 적은 이진수 10101001이라고 하는 이진수입니다. 얘를 그러면 8진수로 바꿔볼게요. 8진수로 바꾸면 아까 우리가 위에서 8진수의 한 자리는 이진수의 세 자리라고 하는 법칙을 우리가 찾아냈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얘를 적용해 볼까요? 8진수 한 자리는 뒤에서부터 세는 거죠. 여기가 낮은 자릿수니까 세 자리가 이진수의 세 자리가 8진수의 한 자리다. 왜? 최대 7까지 표현하려면 3비트가 필요하니까. 얘는 총 끝에서부터 세 자리, 즉 8진수 제일 끝자리는 1인 거고요. 001. 이 앞자리 세 자릿수를 끊어서 읽으면 101, 이진수 101은 8진수로 5죠.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자리를 하면 210, 이진수 10은 2죠. 그래서 얘를 8진수로 바꾸면 251이라고 하는 8진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원리 이해 가시나요? 네, 똑같이 그러면 얘를 16진수로 같은 숫자를 16진수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는 세 자리로 끊었다. 그러면 16진수는 네 자리로 끊으면 되겠죠? 끝에서부터 네 자리 1001, 이진수 1001을 바꾸면 8 더하기 1이니까 끝자리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자리 1010 하면 8 더하기 2니까 얘는 10. 10은 16진수로 A죠. 그래서 A9라고 하는 16진수가 되는 겁니다. 이 진법의 변환이 왜 중요하냐면요. 위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한 바이트는 8비트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렸죠. 이 바이트라고 하는 건요, 메모리에서 가장 작은 단위예요. 물론 비트도 있지만 비트는 매우 작은, 아주 가장 작은 원자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비트를 잘 쓰지 않아요. 그 위에 덩어리인 바이트를 주로 쓰죠. 메모리는 바이트 단위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메모리에 그 단위 메모리당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할 때는 이 바이트 단위로 끊어서 값을 찍어 볼 거예요. 이 바이트는 말씀드렸다시피 8비트였죠. 8비트는 8진수는 세 자리씩 끊어 읽으니까 8비트라고 하면 앞에 두 자리가 남아요. 애매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는 메모리를 찍어 볼 때 16진수로 많이 찍을 거예요. 왜? 이진수 비트 단위로 찍으면 너무 길어지겠죠. 그런데 16진수로 찍으면 이 바이트가 그냥 16진수 몇 자리? 두 자리로 나타내지는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었던 이것도 이진수 8자리니까 한 바이트 단위인 거죠. 8비트가 사용되었고 8비트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한 바이트는 그래서 16진수 두 자리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메모리 덤프 한다고 하거든요. 덤프 해볼 때 메모리 안에 몇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다 할 때 우리는 16진수로 주로 찍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한 바이트에는 16진수 두 자리가 기록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그 원리는 금방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됐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만약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네. 그러면 제가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 개념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F, 본격적인 프린트F 수업으로 들어갈 텐데 이 전 시간에는 프린트F에서 이 문자만 찍었죠. 알파벳만 찍어봤어요. 그런데 숫자도 찍어보고 싶단 말이죠.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 제가 작성하는 대로 숫자는 알파벳 T 하고 큰 따옴표 밖으로 나오셔서 10 이렇게 찍어주세요. 하고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누르시면 숫자는 10 이렇게 나왔죠. 분명히 저번 시간에 제가 printf의 역할은 이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들을 그냥 줄줄이 찍고 나오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말에 따르면 여기 숫자는 %D라고 찍혀야 될 것 같은데 이 %D 자리에 밖에 있었던 10이 갑자기 들어와서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아까 헬로 월드 찍고 백스페이스 N을 만나면 줄을 바꿨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프린트를 막 하다가 %D를 만났어요. 그러면 컴퓨터는 %D를 만났네? 그러면 이 큰 따옴표 밖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를 10진수로 찍어줘야지 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D를 그대로 출력하는 대신에 이 큰 따옴표 밖으로 나와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 10을 가져와서 찍게 되는 거죠. 오늘 배울 첫 번째 기호는 %D입니다. %D는 10진수로 출력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예제를 들어볼게요. 숫자 1은 이렇게 되고 숫자 2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두 번째 예제에서는 10 앞에 숫자 0, 그 다음에 알파벳 X를 써 넣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F5 빌드를 해보면 우리가 바꾼 거라고는 10 앞에 0, X를 붙인 것 말고는 없는데 찍히는 숫자가 10이랑 16 다르죠. 얘는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 0x라고 하는 기호는 컴퓨터에서 이 뒤에 나오는 숫자가 10진수가 아니라 얘는 16진수야 라고 하는 걸 표시해주는 I입니다. 16진수. 그래서 여기 0x10인 거죠. 10진수 10이 아니라 0x10, 16진수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의 0승 자리는 0이고 16의 1승 자리가 1이니까 얘는 10진수로 바꾸면 16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 세 번째 예를 들면요. 여기서 x를 딱 빼주세요. 10 앞에다가 숫자 0만 붙인 상태에서 얘를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또 바뀌었죠. 이번에는 8이라고 찍혔어요. 그러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충 눈치를 채셨을 테지만 0x가 16진수를 나타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숫자 0은 뒤따라 나오는 숫자가 8진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8의 0승 자리가 0이고 8의 1승 자리가 1이기 때문에 얘는 10진수로 바꾸면 8이 돼서 %d는 10진수로 출력하라 라는 아이였기 때문에 각각 10 그리고 16, 8 얘를 출력했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배울 기호는 %x입니다. %x는 여기 0x 나왔던 거랑 비슷하네요. 얘는 16진수로 출력하라 라는 아이예요. 그러면 위에서 썼던 예제를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서도 써보겠습니다. 대신 %d를 %x로 바꿔야겠죠? %x로 바꿔주시고요. 주석을 썼던 거는 지우고 빌드를 하기 전에 줄을 한 줄 더 띄울게요. 구분대라고. 두 줄 띄우고 싶으면 백스페이스 N을 여러 번 넣으시면 됩니다. 빌드를 해보면 네, 숫자가 아예 바뀌었어요. 뒤따라 나오는 10, 0x10, 010 얘는 똑같은데 찍히는 숫자가 달라졌어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이 %x가 16진수로 출력하라는 A이기 때문이죠. 16진수, 여기서는 10진수 10을 16진수로 바꿨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0, 1, 2, 3, 4, 5, 6, 7, 8, 9 다음에 10이어야 되는데 16진수에서는 10을 나타내는 숫자가 알파벳 A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 1은 A가 찍히는 거고요. 16진수 10을 16진수로 찍어라. 그랬더니 당연히 10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는 10이 아니라 16진수 1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진수 10을 16진수로 찍어라. 8진수 10은 10진수로 해도 8이니까 16진수로 해도 8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8을 찍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10, 0x10, 010, 즉 10진수로 10, 16, 8 이 뒤따라 나오는 숫자가 각각 이 세 가지였던 거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앞에 %d로 찍냐, %x로 찍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숫자는 아예 다른 숫자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리라 믿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10진수, 16진수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8진수를 해야겠죠. 8진수는 0x5예요. 알파벳도. 얘는 8진수로 출력하라 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똑같이 앞에서 썼던 예제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d 대신에 %5를 넣겠습니다. 얘를 마찬가지로 두 줄을 띄우고요. 컨트롤 F5 빌드를 해보면 여기서도 숫자가 당연히 똑같은 숫자인데 또 다르게 나왔죠. 여기서는 12, 20, 10 하지만 우리가 8진수로 출력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얘는 8진수 12, 8진수 20, 8진수 10이 되겠죠. 그러면 진짜 맞는지 계산을 해볼까요? 10은 8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얘는 8진수로 했을 때 1, 2가 되겠죠. 8진수. 네. 그 다음에 16진수 10은 16이에요. 16은 8 더하기 8이죠. 8 곱하기 2죠. 8 곱하기 2이니까 얘는 8진수로 바꾸면 20, 8진수가 되는 거죠. 얘는 8진수 10을 8진수 그대로 찍었으니까 10이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계산했던 것과 찍히는 출력값이 다 똑같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콘솔 창에서 찍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코드로 각각 우리가 16진수, 10진수, 8진수로 찍어라 라고 했던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 얘는 10진수구나, 얘는 16진수구나, 8진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만약 이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아 10인가 보다, 얘도 12인가 보다, 10인가 보다, 10진수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출력을 할 때 아 얘는 10진수 10이 아니라 16진수 10이야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 줄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16진수다 8진수다 얘를 알려주려면 %x와 %o 사이에 이 우물정자 샵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10진수는 디폴트이긴 하지만 한번 찍어볼까요? 어떻게 변하는지.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컨트롤 F5 빌드를 해보시면 10진수는 이미 디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이게 10진수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지만, 16진수를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숫자 앞에 0x가 붙으면 16진수라는 얘기죠. 0xa, 0x10, 0x8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 이제 이 뒤에 나오는 A108은 10진수나 알파벳이 아니라 16진수를 나타내는 거구나. 8진수도 마찬가지로 앞에 0이 붙으면 8진수라고 했죠. 그래서 아 12나 20, 10이 10진수가 아니라 아 8진수 숫자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코드를 보지 않아도 보는 사람이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 F와 같은 알파벳 숫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아 나는 소문자 A가 아니라 10이라도 소문자 A가 아니라 대문자 A로 출력하게 하고 싶어. 그러면 X를 대문자로 바꾸면 돼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X로 바꿔서 빌드를 해보면 소문자 A가 대문자 A로 바뀌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여기까지 하면 오늘 가르쳐 주려고 했던 내용은 printf에서 숫자를 찍으려고 할 때 10진수로 찍냐, 16진수로 찍냐, 8진수로 찍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뒤에 나온 똑같은 숫자라고 할지라도 10이라고 하는 똑같은 10진수라고 할지라도 D로 찍냐, X로 찍냐, O로 찍냐에 따라서 콘솔창에 보여지는 내용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16진수나 8진수로 찍을 때는 %X나 O 사이에 샵을 넣어서 이게 16진수다, 8진수다 라고 하는 거를 꼭 표시를 해줘야 하고, 숫자 앞에 0x가 붙으면 뒤따라 나오는 숫자가 16진수라는 것을 숫자 앞에 0이 붙으면 뒤따라 나오는 숫자가 8진수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굉장히 많은 것들을 빨리 알려드려서 지금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하실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직접 코딩을 해보고 돌려보고 아 나는 이렇게 나오기를 예상했는데 그것과 다르다 라고 왜 그러지? 라고 스스로 고민하는 것만큼 좋은 공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간단한 예제를 설명해 드리려고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복잡한 숫자, 어려운 숫자들을 넣어가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저렇게 나올 것 같다, 만약에 뭐 다음 시간에 할 테지만 음수를 찍으면 어떻게 되지? 양수를 찍으면 뭐가 다르지? 이런 의문들을 직접 코딩을 해가면서 하나씩 찍어가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코딩을 빠른 시간에 늘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강의 올라오기 전에 보시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문자열 출력이나 오늘 했던 숫자 출력 이것들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숙지한 다음에 진도를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